여러분 안녕하세요. 겨티가 풀어주는 확통 연습 문제 통계적 추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과 친구들만 풀 텐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를 이 교과서 내에서 변형된 문제로 낸다고 했기 때문에 요 연습 문제랑 예제, 유제에 굉장히 집중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요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제일 어떻게 보면 실생활과 가까우면서도 살짝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단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너무 깊게 또 이제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유형이나 패턴에 조금 익숙해진다? 라는 식으로 대비를 했으면 좀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여기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알죠? 몇 개 공식이나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동영상에서 너무 조용했더니 선생님이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음악을 작게 깔아놓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어느덧 새벽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초 1번.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에 적합한가? 1번 특정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시청률을 전체 그 TV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표본이에요. 표본조사. 어느 학급 수학 성적의 평균. 학급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는 기껏해야 3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전수조사가 가능해요. 투표 후 유권자들의 출구조사. 유권자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성인인데 너무 많잖아요. 성인이면 이거는 표본조사를 해야 되고요. 전국조사 어떤가요? 전국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성인에서 고등학생으로 줄었는걸요? 그래도 몇십만 명 됩니다. 얘도 표본조사를 해야 해요. 끝! 2번. 정규분포 5,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구하여라.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포는 혹시 기억나나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이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표본 평균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VX바는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다면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때 N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그 표본의 크기를 말해요. 수학에서 크기라는 것은 개수, 횟수, 대상의 그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할 때, 자, 그러면 어떤 분포를 따르겠어요? 정규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하면 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정규 분포, 평균. 자, 모평균과 동일하기 때문에 5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다만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리고 얘는 어떻게도 표현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루트 n이 2고요. 시그마 현재 2죠? 요거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게 x바의 분포예요. 즉 n, 1, 1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끝. 3번. 모 표준 편차가 2인. 그럼 이제 여러분 문장이 기니까 기호로 표현해주세요. 시그마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16. 그
근데 그때 구한 표본 평균이 뭐래요? 20이에요. 선생님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에요.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노노!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인 거예요. 그럼 표본 평균은 X바고요. 얘가 바로 20이에요. 자, 신뢰도 95%라고 했어요. 신뢰도 95%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줬지만, 자, X바를 기준으로 95%라는 게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95%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절반, 이 부분이 0.475가 됩니다. 95 반 나눈 거예요. 그럼 이때 0.475를 확률 값으로 갖는 Z 표에서 찾아보면 교과서 228쪽에 K 값이 1.96이 나와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이 부분의 확률은, 넓이는 확률은 0.95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5%, 이 안에 실제 모평균인 M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야. 모평균을 거꾸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95%, 이 안에 95%의 확률로 M이 들어있어. 그 구간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간 공식 한번 쓸게요. 자, 가운데에 X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는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M이 있어요. M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들어있을 거야. 그럼 도대체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X바를 기준으로, 자, X바를 기준으로 요만큼을 더하고 똑같이 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이 뭐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이고요. 이 K가 바로 아까 95%를 만든다. 그때 K는 1.96.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이 99%의 신뢰도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2.582 K 값을 가져요. 95%는 1.96.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이 사랑은 99%의 사랑. 이 오빠가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X바에서 1.96이면 1.96, 2.58이면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을 뺀 거. 그래서 신뢰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번 더 쓸게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에서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신뢰 구간이 됩니다. 그럼 대입만 한번 해볼게요. X바가 뭐였어요? 20이에요. 20에서 뺄 건데 K 값이 지금 뭐냐? 95%이기 때문에 1.96의 K 값을 가져요. 1.96 곱하기 루트 N. 지금 크기가 16이잖아요. 여기 써놨군요. 4분의 2. 자, 그럼 하나만 구하면 여기서는 같은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1.96 2분의 1, 4분의 2. 자,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써보면 20 빼기. 자,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1.96의 절반이겠네요. 그래서 0.98. 여기는 20에서 0.98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19.02부터 20.98. 즉, 자, 내가 16개 뽑아서 걔의 평균이 20이었다면 실제로 모집단에서의 모평균은 20이 아니라 한 19.02부터 20.98 사이에 진짜 평균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신뢰도 95%로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실제 모평균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알겠죠? 끝! 4번, 어느 도시의 성인 5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헌혈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210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땡큐한 문제예요. 표본 비율이 뭐죠? P, 햇. 표본의 비율이에요. 전체 도시의 전체 성인이 아니라 500명을 추출해서 조사했다라는 말 때문에 표본 비율이 되는 거예요. 반대말? 모 비율. 표본 비율 P, 햇이라고 읽고요. 저리 피햇. 피햇은 전체 표본의 크기 분의 내가 원하는 210. 우리가 예상한 게 나온 거죠. 아니, 예상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이 나온 거예요. 확률 변수에 대한. 그럼 얘는 50분의 21이라고 써도 좋고요.
뭐 아니면 0.42라고 써도 좋아요. 간단하죠? 자, 5번. 모 비율이 0.3인 그럼 기호로 써보겠습니다. P가 0.3이에요. 표본 비율은 P 햇. 모 비율이 0.3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3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자, 표본 비율 P 햇에 대하여 E P 햇, V P 햇을 각각 구하여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공식이에요. 뭐냐면 자, 우리 아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과 같죠? 같은 맥락으로 표본 비율의 평균도 모 비율과 같아요. 이거 그 수업 시간에 증명했는데 증명 안 하고 이제 말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P햇이라는 게 n분의 x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NP, NPQ 알죠? 그 NPQ 대입하면 이 P햇이 이제 그 방법으로 나오면 한번 해볼까요? 2의 n분의 x이기 때문에 그 ax 플러스 b의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n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 2x가 돼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뭐냐면 np입니다. n분의 1의 np예요. 그래서 얘가 p가 되고요. vps는 무엇이냐? vps는 똑같이 n분의 x. 근데 여러분 ax 플러스 b에서 a가 분산에서는 제곱이 돼서 나오죠. m제곱분의 1의 vx가 되거든요. 자, 이항분포에서 vx는 npq. npq 명곡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n 그래서 n분의 뭐가 되냐면 pq. 자, 그래서 이 p햇은 p고요. 표본 비율의 분산 vp햇은 n분의 pq. 이거 나오면 하지 말고 여러분 외워보세요. 외우면 별거 아니에요. 입에 짝짝 달라붙으면 별거 아닌데 이걸 머릿속에 넣기까지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한 번만 꾹 참고 넣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P햇을 구하래요. 이 P햇은 그냥 P랑 같아서 0.3이에요. 오마이갓. VP햇 구해볼까요? VP햇은 뭐분의 맞아요. 30분의 PQ. P는요 10분의 3이고요. Q는 10분의 7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3000분의 37이 21이고요. 제일 좋은 건 곱하기 전에 약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000분의 7이 됩니다. 뭐 0.007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P햇과 Vp햇을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기본 문제인데요. 6번 모평균이 30이고 정보가 나오면 기호로 바꿔서 써주면 아주 좋아요. 모평균이 30이고 모표준 편차가 14. 그러면 시그마가 14.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이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어떤 걸 따르느냐. 이거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방금 한 거는 표본 비율의 분포였잖아요.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자,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x바는 뭐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 그 다음 vx바는 n분의 분산.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고 했어요. 이런 거 제발 외워주세요. 여러분 이거랑 어딨어? 요거 아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 열심히 외워주세요. 비슷하잖아요. n분의. 그리고 표본은 똑같고 뭐랑. 자, 그랬을 때 정규분포 뭘 따를까? 그럼 이제 m 구해야겠죠? 근데 얘는 구할 것도 없이 30이에요. 그 다음 이 자리에 뭐가 오냐면 보통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나중에 표준화하거나 할 때 우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자주 씁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그러면 49니까 7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 14의 전체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사실은 2고요.
뭐 분포로 나타내라 하면은 이렇게 쓰는 게 깔끔하긴 한데 정규 분포 뭘 따르는데 m과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은 30, 그 다음에 k는 4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어요. 딱딱딱. 7번 모평균이 20. 또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시그마는 2. 근데 크기 n을 몰라요. 자, 이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x바가 4분의 1이다.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vx바를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vx바는 n분의, 크기 n 몰라요? n분의 시그마 제곱. 한번 써볼게요. 그럼 n 모르니까 n이고 시그마 제곱은 4예요. 이게 무엇이다? 4분의 1이다. 따라서 n은 무엇이다? 16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짝짝짝. 어우, 스피디 좋아. 8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예요. 근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거를 추출해서 평균과 분산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추출을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요 말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을 기호로 나타내면 뭐예요? 바로 2x바예요. 또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뭔가요? vx바예요. 요걸 미리 이걸 구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걸 구하라고 했어. 그럼 2x바는 뭐죠? 네, 모평균이에요. 얘는요. n분의 분산이에요. 결국 모평균과 모분산을 알아야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뭘 따로 추출하고 하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표에서 그냥 모평균과 모분산을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모평균 구해볼까요? 2x는요. 곱해요. 1 곱하기 0.4 2 곱하기 0.3 3 곱하기 0.2 4 곱하기 0.1 그래서 0.4, 0.6, 0.6, 0.4 다 더하면 2가 되겠네요. 맞죠? vx는 제평평제 기억나나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볼게요. 제곱의 평균 1 곱하기 0.4 4 곱하기 0.3 9 곱하기 0.2 뭐하고 있는지 알죠? 16 곱하기 0.1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줍니다. 그래서 0.4, 1.2, 1.8, 1.6에서 4를 빼주면 되고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3이고 이게 5니까 1이 돼요. 다 구했어요? 따라서 아니다. 한 줄을 더 써볼게요. 그러면 2x반은 뭐죠? 모평균과 같기 때문에 2고요. 다만 vx반은 n분의 근데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이거든요. 4분의 분산 1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짝짝짝. 자, 숫자 1, 2, 3이 각각 3장씩 적혔대요. 적힌 3장의 카드를 미안해요. 숫자 1, 2, 3이 적힌 3장의 카드가 있어요.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야. 근데 아까 얘랑 뭐가 달라요? 얘는 표를 줬고요. 얘는 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맞았어요. 표를 구해야 됩니다. 또 목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 어디 갔을까? 자, 확률 변수 x는 카드에 적힌 숫자이기 때문에 1과 2와 3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너무 쉽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합은? 맞습니다. 1이 돼요. 자, 여기서 뭘 구해야 된다? 아까 뭐 구했죠? 일단은 2x, vx를 구해야 2x바와 vx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x를 먼저 구합니다. 이거 다 노동이에요, 노동. 자, 3분의 1로 해도 되죠?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 그래서 평균은 2가 돼요.
모분사는요 3분의 자 이번엔 제곱해서 곱할 거예요. 1의 제곱 곱하기 1은 1이고요. 2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4고요. 3의 제곱 곱하기 1을 하니까 9가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야? 재평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요. 자 이거 더하면 뭐죠? 3분의 14가 나오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답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말도 길지.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피읍이 4개나 있네요. 그럼 이걸 기호로 쓰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리고 얘는 기호로 공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루트 n 지금 뭐예요? 크기가 2인 표본이잖아요. 루트 2. 시그마는요? 여러분 분산이 3분의 2가 나왔어요. 그럼 시그마는 뭐예요? 맞아요. 루트 3분의 루트 2겠죠. 유리화 해도 좋고. 해버릴까요? 3분의 루트 6.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n분의 루트 2분의 시그마 대신에 3분의 루트 6이 들어가서 약분해주면 뭐 하고 약분할까요? 루트 6. 그래서 루트 2가 약분이 이렇게 되면 3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는다 로 마무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어느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는 평균이 15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러분 이때 이 평균은 모평균인가요? 표본 평균인가요? 당연히 모평균이에요. 왜냐면 추출했다 어땠다라는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응급실에 대한 전체 모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5다. 그럼 이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면 15,5의 제곱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몇 명의 환자를 4명을 뽑은 거예요. 이미 추출한 거죠. 4명을 뽑아가지고 x바의 그 정규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서 15예요. 다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새로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x바에 대한 거니까요. px바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얘를 따라서 표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 z가 오랜만에 하네 이거. 무려 1시간 반 전에 했는데 얘는 시그마 2분의 5분의 얘는 12에서 15를 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얘는 2분의 5분의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어려우시면 얘가 2.5분의 이게 뭐냐면 2.5분의 마3이잖아요. 2배 해보세요. 4배 할까? 10분의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자, 마이너스 1점이라는 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칠판에 그릴 때랑 다르네요. 패드로 정말 못 그리네.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 잘 읽으세요. 작거나 같다. 그럼 요 부분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표에서 무작정 1.2를 읽는 게 아니라 0.5에서 0부터 1.2에 해당되는 값 P 0부터 1.2 표에서 이제 228쪽 찾아보면 0.3849예요. 빼주면 0.115. 따란! 끝!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의 수명은 모 표준 편차가 250 시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 왜 안 알려줬지? 왜냐면 이 문제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보세요.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 100개예요. N이 100이라는 건데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2100이야. 선생님 그럼 이 2100이 뭐 평균이군요. 여러분 그런가요? 이 평균은 무슨 평균이에요? 이 평균은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거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X바가 2100이에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평균도 아니고 표본 평균. 그러면 지금 뭐 하라고 그랬냐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그랬죠. 신뢰 구간 아까 뭐라 했어? 가운데 뭘 넣고? X바? 아닙니다. 내가 뭘 추정하는 거예요? 평균 수명 M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항상 M이 있어요. M이 이거랑 저거 사이에 있을 거야. 뭐랑 뭐 사이? X바. 우리가 지금 100개를 가지고 추출한 평균 2100을 기준으로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한 그 사이에 평균이 있을 거야. 그럼 얘가 2100에서 동일하게 빼고 동일하게 더할 거예요. 뭐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명곡이 또 흘러나오고 있군요. 여러분 성시경의 희재입니다. 혼자 하려니까 심심해 죽겠네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재미없네. 얼른 빨리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2100에서 뺄 거예요. 뭐를 빼요? 신뢰도 95%일 때는 뭐다? K값이 1.96이다. 시험 문제 풀 때는 이제 주어줄 거예요. 1.96과 2.58이 아마 주어질 건데 2100에서 1.96 곱하기 루트 10이죠? 분의 시그마 250 엄청나네요. 얘도 마찬가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다 그냥 주어진 거 넣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하나요?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죠? 얘는 계산하면 이렇게 지우고 25 곱하기 1.96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49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2100에서 49를 빼고 동일하게 더해주세요. 그래서 뺄셈하면 2051인가요? 51부터 2149까지. 이 사이에 실제 평균 수명, 전구의 실제 평균 수명이 평균은 2100이 나왔어. 100개에서의 평균은 2100이 나왔지만 실제 평균은 2051과 2149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 추정의 신뢰 구간을 구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반복을 해볼게요. 12번.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키는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역시 모 평균 안 가르쳐줬어요.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미 추출한 이 학교 학생 3학년에 36명의 평균 키. 자, 그러면 추출한 크기는, 표본의 크기는 36이고요. 평균 키를 신뢰도 99%로 추정하였더니 신뢰 구간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신뢰 구간은 뭡니까? 여기 X바예요. 우리 아까 뭐였냐면 여기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더해서 얘가 이거죠. 그 다음에 그만큼을 똑같이 빼는 거예요. 얘는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뭐야?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거든요.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개 있는 거죠. 길이가 2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결국 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다 아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길이는 뭘까요? 그러면 다시 K 2 곱하기 99%보다 나의 사랑 99%의 나의 사랑은 이 오빠야. 2.58이에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어딨죠? 시그마 몰라요. 왜냐면 시그마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가 3.87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다 했죠? 이거 그냥 방정식이잖아요. 이렇게 약분해요. 3. 또 공교롭게도 또 약분이 되네요. 3, 8, 24, 3, 6, 28. 결국 86 시그마가 387이다. 지금 소수점 뭐 양쪽에 100씩 곱한다고 하면 86 시그마가 387이다. 그래서 시그마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 86분의 387이고요.
얘가 뭘로 약분될까요? 86분의 3 안 되는데요. 43 되나요? 여러분 43이 9개 있잖아요. 그럼 9, 3, 27, 4, 9, 36. 와, 너무하다. 9 2에요. 2분의 9. 그래서 4.5가 됩니다. 네, 이런 문제 그냥 요 정도만 써도,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만 써도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안 나와 하고 막 지우거나 이러지 마세요. 절대. 서답형, 아니 서술형 같은 거 쓸 때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끝! 맛있겠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복숭아의 무게는 모 표준 편차가 50이에요. 이 과수원에서 생산한 복숭아의 평균 무게를 95%로 추정할 때 그 실내 구간의 길이 얘기 나왔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 얘기 나오면 공식 뭐 생각나야 됩니까? 그렇지. 2 곱하기 95%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여러분 n을 아나요? 몰라요. 왜? 적어도 몇 개 조사하니? 하니까 이게 n을 물어본 거예요. 다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모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얘가 몇 이하예요? 실내 길이가 10g 이하다. 자, 아까는 여기는 방정식이었죠? 여기는 부동식이다. 그 차이예요. 결국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식을 세웠다라는 거는 같은 문제, 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계산해 볼 건데 이거 진짜 꿀이네요. 보세요. 2랑 50 곱하면 뭐예요, 여러분? 100이에요. 100 곱하기 1.96이다? 196이다. 오, 너무 좋다. 이런 계산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이런 거 나오면 뭐 양변의 루트 n을 곱해도 되는데 이거 뒤집어요. 선생님은 뒤집는 거 제일 좋아. 196분의 루트 n이 10분의 1. 자, 양쪽 다 바뀌었죠? 양쪽 다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어요? 그리고 나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둘이 부호가 같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면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양변에 196을 곱해볼게요. 루트 n은 크거나 같죠? 그럼 19.6이 되나요? 자, 19.6. 그러면은 양변에 왠지 너네 이거 있잖아. 이거 n하고 이렇게 하는 심보가 되게 많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4의 제곱이 196이지. 그게 아니라 양변을 지금 19.6을 곱해야 되는 상황,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현혹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하면 암산을 해보니까 384.16. 와, 똑똑하다. 자, 그럼 보세요. 384.16개 이상 조사해야 되니까 결국 몇 개다? 385개를 조사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10g 이하가 나온다 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14번. 모 비율이 0.4인 모집단에서 바로 기호로 써요. 자다가도 쓸 수 있게. 크기 96인 표본을, 얘는 96이구나.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뭐냐면 비율이에요. 비율. 여기 보시면 얘가 비율이죠. 표본 평균은 x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얘는 p 햇이 나오면 얘는 뭐냐?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비율의 확률. 그럼 우리는 표본 비율의 정규분포를 구해야 됩니다. 표본 비율의 정규분포 뭔가? 여러분 이것 좀 외우세요.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멈추고 책을 복습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정규분포 뭘 따라요? 표본 비율은?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고.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뭐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따라해. 따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여러 번 생각해봐.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와요? 루트 n분의 pq. 이거 다 아까 외웠다. 선생님 언제요? 언제냐고요? 아까 언제 했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했죠? 표본 비율의 분산이 n분의 pq 했잖아요. 이러고서 안 가르쳐줬다고 그럴 거지. 다시 돌아와서 분산이 그러니까 n분의 pq니까 이걸 그냥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요런 정규분포를 따라. 왜 정규분포 왜 만들었게요?
우리가 요런 거 확률 구할 때 이 자체로 못 구하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일단 만들고 표준화 시켜야 된단 말이야. 해볼까요? 아, 또 명곡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데뷔곡이죠? 자, 근데 일단 써볼게요. 네. 요거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P는 0.4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N은 96이고 P 0.4니까 10분의 4 Q 10분의 6의 제곱. 나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에다가 한번 더 정리. 여기 보면 이거 건너서 약분하는 거 알죠, 여러분? A분의 C분의 A분의 B분의 C분의 D면 건너서 약분 가능. 6 이렇게 하면 6, 1은 6, 6, 6에 36인가요? 이렇게 하면 또 4인가요? 무려 루트 400분의 1이에요. 루트 400분의 1. 그러니까 20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여러분, 얘는 루트 4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의 1로 바꾸고 나온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쓸게요. 어차피 이거 분수를 했으면 분수라고 소수를 했으면 소수라는 게 뭐 편한 대로 하세요. 0.4, 얘는 0.05의 제곱이에요. 선생님은 분수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기 다 지금 소수로 돼 있어서 나도 소수로 해봤어요. 자, 그럼 다시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0.3부터 0.42542 확률이거든요. 자, 이거 표준화 해볼 건데 P 그러면 P의 C든 X든 X 받은 무조건 표준화하면 Z가 됩니다. 자, C가면 0.05죠?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하려고 정규분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0.05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분해 0.3에서 평균 0.4 빼주고 0.05 분해 0.425에서 0.4를 빼줘요.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05분의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2. 얘들아, 계산이 이상하면 멈췄다가 계산 직접 해보고 이해되면 다시 켜서 이어나가요. 이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듣지 말고.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수업은 한번 놓치면은 한없이 우울해지지만 얘는 멈췄다 다시 반복했다 들을 수 있으니까. 0.05분의 0.25가 되는군요. 0.5인가요? 확신이 안 서네. 네. 그래서 얘도 그림 한번 그려보면 0.5까지 요 부분이죠. 그래서 0부터 2까지와 0부터 0.5 0부터 2까지의 확률 또 써야 되나? 근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쓸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자, 0부터 2까지가 0.477 0부터 0.5까지가 0.1519 미안해 1915 더하면 0.6687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이과 친구들 맨델 알죠?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분홍색 분꽃을 교배하였을 때 붉은색 분꽃이 나오는 비율이 25%, 75송이를 임의로 선택. 자, 뭔가 75송이다, 뭐 25%다 라고 했을 때 25%면은 지금 모비율이 25%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 0.25 자, 근데 지금 뭐예요? 분홍색 분꽃을 교배하여 얻은 75송이를 임의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P햇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다, 그쵸? 외웠어야 돼. 안 외웠다. 멈추고 돌아가서 확인하고 외우고 다시 오세요.
루트 n분의 pq다. 루트 75송이 분의 p 0.25 여러분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4분의 1. 왔다 갔다 하세요. 자, 3으로 나누면 얘는 3, 2, 6, 3, 5, 15. 그래서 얘가 어머 또 400분의 1이네요.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4, 400분의 1. 그래서 얘는 20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나요? 0.25, 20분의 1, 0.05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방금 한 문제랑 똑같아요. 이 문제랑 똑같아요. 얘가 식으로 나왔다면 얘는 그냥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붉은색 것이 15송이 이상 30송이 이하. 이거 확률로 나타내면 뭐게요? 피엣이 얘들아 이거에서 15랑 30 사이 하면 돼? 안 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X바가 아니라 피엣이에요. 피엣은 비율이거든요. 비율이라는 얘기는 얘가 개수가 아니라 전체 75개 중에 15 75개 중에 30이라는 뜻이에요. 왜 굳이 그냥 15 이상 30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해요? 왜냐면 여기서 비율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비율에 대한 정보만 있잖아요. 표준 편차도 없는 걸 우리가 이거 표준화하려면 표준 편차 필요한데 표준 편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걸 비율에 의해서 비율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P 75분의 15는 75분의 15를 일단 5분의 1이잖아요. 얘가 0.5분의 1가 0.2. 그 다음에 P에 그 다음에 얘가 0.75는 5로 나누면 15분의 5, 6에 30. 그 다음에 3분의 아니지 5분의 2. 그래서 얘가 0.4예요. 그리고 표준해 봅시다. P Z가 0.05분의 여러분 바로 해볼까요? 0.2에서 0.25 빼면 마이너스 0.05. 얘도 0.05에서 자 0.4에서 0.25 빼면 0.15. 자 얘는 마일이에요. 얘는 3이에요. 이 정도 계산 빠르기는 해줘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더 이상 그림 안 그릴 거야. 얘는 0부터 1까지고 얘는 0부터 3까지죠. 그럼 멈추고 그림 그려봐. 자 0부터 1까지가 0.3413 0.4987. 또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0.84. 네, 그래서 확률을 구했습니다. 짜자잔.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16번 어느 회사 급식 메뉴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원에게 이미 추출했대. 400명 사원을 이미 추출했어. 근데 320명이 만족을 했대요. 근데 있잖아 여기 봐봐. 320명이라고 쳐. 아 얘는 비율이 아닌가 봐. 근데 여기 보면 비율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에요. 그럼 비율에 대한 신뢰도 우리 잠깐 또 개념 정리 한번 해볼게. 이렇게 친절한 또 선생님이십니다. 미안해요. 자 모평균의 추정은 여러분 이거는 다 이제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m이 x바 거의 뭐 공식을 외워라 라는 수준으로 들리겠지만 수업에서 다 했어요. 이미 다 증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검한다는 의미로 공식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표본 그러니까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모 비율을 추정할 때는 자 얘가 표본 평균에서 똑같은 걸 빼고 더한 것처럼 얘도 표본 비율에서 똑같은 걸 빼고 더해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빼고 더해주죠? 맞았어요. K는 똑같고 루트 n분의 P 햇 Q 햇 얘도 K n분의 P 햇 Q 햇. 그럼 볼까요? 이거 한번 만들어 놓을까요? 일단 P 햇을 찾아보자. P 햇은 나온 적이 없어. 근데 400명 중에서 320명이 만족한대.
그럼 p에서는 결국 400분의 320이 되는 거예요. 0.8 약분하면 자, 그 다음에 루트 저 자리에 넣을 거를 n분의 n이 지금 400이니까 400분의 p 햇 q 햇 q 햇 맞아요. 뭐 10분의 8, 10분의 2 해도 상관없어요. 400분의 0.16 4로 나눠지죠. 100분의 0.04 그럼 이게 사실은 만분의 4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2로 튀어나옵니다. 너무 좋다. 자, 다시 그러면 자, 추정해볼게요. 요거 그대로 갑니다. p가 p 햇 0.8에서 똑같은 걸 빼고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k는 뭐냐면 95%이기 때문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 요거 들어오는 거죠. 0.02 얘도 1.96 곱하기 0.02 여러분 이거 보니까 196 곱하기 2 하면은 392거든요. 얘가 0.0392예요. 소수점 4개니까 그죠? 그러면 0.8에서 똑같이 0.0392를 빼고 더해주고 즉 빼보자 0.7608 하고 0.8392 이게 바로 이제 모비율의 실내 구간이 됩니다. 자, 이제 발전 문제예요. 17, 18, 19, 20 4문제 남았어요. 시작해 봅시다. 힘내.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정규분포 n23,9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이거를 얘들아 기호로 안 나오고 이렇게 말로 나왔다고 말로 나왔다고 어려워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기호로 써볼게요. 표본 평균이 따단 21 이상 25 이하 1 뭐래요? 확률. 근데 너는 이렇게 나오면 푸는데 이렇게 글자로 나오면 못 풀더라고. 이게 몇 프로 이상? 아니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다. 식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x바의 정규분포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x바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평균과 같죠. 다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n분의 지금 몰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3의 전체 제곱을 따르게 돼요. 자, 그럼 요걸로 다시 한번 p 표준화 시켜줄게요. 자, 루트 n분의 3분의 23에서 21 빼니까 마이너스 2예요. 얘는 분의 25에서 23을 빼니까 2입니다. 자, 이거 정리 한 번만 더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n 여기는 3분의 2 루트 n이 돼요. 그럼 얘가 결국 뭐니? 두 개가 있는 거야. 뭐가? 양쪽이 지금 똑같으니까 0부터 3분의 2 루트 n까지가 두 개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0.95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 요거 지금 반으로 나누면 0부터 3분의 2 루트 n이 요거 이거 0.95를 반으로 나누면 0.47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0부터 뭔지 모르겠어요. 요 사이가 0부터 3분의 2 루트 n인데 다 나오나? 네. 자, 0부터 3분의 2 루트 n까지 이게 딱 0.475가 아니라 0.475보다 어떠고 싶은 거예요. 크거나 같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것 되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0부터 3분의 2 루트 n이
0.47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이쪽으로 올 수 있나요? 저쪽으로 갈 수 있나요? 0.47보다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다 돼요. 여기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왼쪽만. 그럼 결국에 자, 이 0.475를 딱 갖는 값이 뭐냐면 1.96인데 표에 찾아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거의 외웠잖아요. 표에서 0.475가 되는 표에서 찾으시면 얘가 1.9 요런 모양으로 돼 있을 거예요. 1.96보다 얘가 더 어떤 거야? 잘 생각해봐. 1.96과 3분의 2루트 n을 비교했을 때 맞아요. 1.96이 여기 있으면 고정돼 있어서 여기가 딱 0.475거든. 그럼 우리는 이 확률이 0.47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분의 2루트 n은 이 1.96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얘가 더 오른쪽으로 와도 된다는 거죠. 1.96은 여기 있고 그래야 만약에 이쪽에 3분의 2루트 n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도 0.475보다는 어떠니까? 크거나 같게 되니까. 자, 이게 이제 계산이 문제네요. 루트 n 바꿔가지고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면 1에서 0.98 38에 24 39 27 2.94가 됩니다. 그럼 n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제곱을 하게 되면 2.94 제곱하면 8.6436. 그래서 n의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n은 적어도 뭐보다는 클까요? 그렇지. 9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9다 라고 답이 나오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좀 긴 풀이였는데 네, 이런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매장에서 판매하는 야채빵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는 평균이 126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원래 정규 분포는 뭐였어요? 126,12의 제곱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9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규 분포, 새로운 정규 분포 뭘로 바뀌느냐?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제 지긋지긋하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요. 근데 얘는 뭐로 바뀌느냐? 루트 n분의 그럼 3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으로 바뀌었다. 패턴이 맨날 똑같아요. 정리하면 126,4의 제곱이 되죠. 자,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무게의 합이 잘 보세요. 무게의 합이 1170 이상이래요. 그럼 P X 바가 1170 하면 뭔가 꺼림칙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의 평균의 무게가 아니라 무게의 합이라 그랬거든. 결국에는 평균적인 무게는 얼마라는 거야? 무게의 합이 1170이고 9개 뽑은 거니까 결국에 이거는 평균을 내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진짜 원하는 거는 1170 이상일 확률이 아니라 하나당 이거 약분하면 9, 1, 9, 9, 3, 27 130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로 하면 안 돼요. 1170으로 하면 안 되고 9개로 나눠서 9로 나눠서 평균이 표본 평균이 이거니까 표본 평균 값으로 표준해 볼게요. Z가 자 표본 평균 이거 따르죠? 4분의 130에서 126을 빼줍니다. 그럼 Z가 4분의 4니까 1인가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구하죠? 1 여기 있고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이에요. 결국 0.5에서 절반에서 0부터 1까지 0.3413을 빼주면 0.1587의 확률이 나온다. 비교적 쉬운 문제였네요. 다만 무게합이다 라는 것을
9로 나눠서 전체 개수로 나눠서 130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가 중요한 거였어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영양제 한정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 보를 따른다고 한다. 이 영양제의 16종을 이미 추출한대요. N은 16. 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신뢰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16종을 추출했어. 자, 봐봐. 신뢰 구간보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지금 현재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맞아요. 130.75에서 125.85를 뺀 값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고 실제로 요거를 빼버리면 4.9가 돼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총 길이가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죠? 2 곱하기 K 곱하기 K는 여기서 지금 95%이기 때문에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알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시그마가 바로 4.9다.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되면 시그마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2죠. 2, 98, 28에 16. 헉! 공교롭게도 시그마가 뭐가 나오느냐? 5가 나와요. 이게 0.98이구나. 네, 그래서 시그마가 5가 나와요. 자, 이제 다음 패턴 봅니다. 이 영양제를 이번에는 100개를 추출하는 거예요. 99%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이 신뢰 구간의 그렇지 길이를 구하라.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자, 이번에는 99%이기 때문에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어때요? 쉽죠? 이렇게 하면 2고요. 이렇게 우와. 신뢰 구간의 길이는 2.58. 계산 이렇게만 간단하면 너무 좋겠다. 그죠? 다음. 어우, 계산기 문제네. 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마지막 문제예요. 병해충과 공생하는 친환경적이면서 다수하기 가능한 새로운 품종의 옥수수를 개발했대. 근데 새로운 품종의 옥수수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발화율에 대한 신뢰도 95%. 여기서 좀 캐치할 수 있는 거 크기 N이고 95%인 신뢰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막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과학 시간 아니에요?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신뢰 구간 길이 나왔어. 신길. 자, 신길 뭐냐? 2 곱하기 95%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뭐예요? 여러분 시그마 아나요? 시그마 모르죠? 자, 근데 보세요. 시그마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뢰 지금 발화율이잖아요. 미안해요 선생님. 발화율이기 때문에 모 비율의 추정이에요. 모 비율. 그러면 표본 비율에서 신뢰 길이 어떻게 구했냐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 요거예요. 그럼 n분의 P 햇 Q 또 명곡이 나오네요. n분의 P 햇 Q 햇을 구해봅시다. 자, n분의 P 햇이 뭐냐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P 햇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Q 햇은 뭐죠? 큐햇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최대한 그 미지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 번만 떼서 봅시다. 얘는요, P햇 빼기 P햇의 제곱이에요. 그죠? 이거 잘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자, 우리가 이게 최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2차 함수다. x에 대한 2차 함수다라고 본다면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얘는 p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하고 4분의 1. 이게 바로 뭔가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차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서 최대값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최대최소 찾죠.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한 거야. x 대신에 ps로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위로 볼록인 함수예요. p햇에 대한. 자, 위로 볼록이라고 할 때 얘는 최대값이 뭘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ps의 범위가 뭐 어쨌든 0하고 1 사이라고 하면 2분의 1은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4분의 1이라는 최대값을 가져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4분의 1이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아. 왜? 4분의 1을 넘지 않으니까 이 모든 값들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뭐냐면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1.96 곱하기 이건데 이 p 햇 q 햇 대신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p 의 q 햇이었잖아요. p 의 q 햇이 결국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여기다 4분의 1 대입하면 4n분의 1이잖아요.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제일 최대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도 할 수 있는 한 얘가 제일 크니까 전체도 얘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거지. 얘가 제일 큰 값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최대값이 뭐다? 그럼 이제 얘가 결국 최대값이 되는 거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거 미치고 이 길이가 0.1 이하니까 결국 식을 세우려면 얘가 0.1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0.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돼요. 계산을 하는 게 남았죠? 자, 4분의 1 밖으로 나가면요. 2 루트 n분의 1이네. 2분의 1에 루트 n분의 1. 그렇죠? 이게 0.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분의 1 날라가고요. 양변에 루트 n 곱하면 1.96이 0.1에 루트 n. 양변에 10을 곱하면 19.6이 루트 n. 그리고 아까도 했나요? 이거 19.6 제곱하면 n은 결국 384.16보다 크거나 같아서 n은 385가 된다. 제일 어렵네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p햇도 몰라요. 당연히 p햇 모르고 q햇 모르죠. p햇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특이하게 p햇 q햇을 p햇에 1-p햇으로 바꾼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거 빼면. 자, p햇은 p햇에 1-p햇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최대값에 대한 지금 언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최대값 구하듯이 얘도 2차로 간주해서 하게 되면 얘가 마치 x 빼기 x 제곱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 주니까 위로 볼록의 형태가 되고 결국 p햇은 2분의 1일 때 꼭지점 4분의 1을 갖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 p햇 빼기 p햇의 제곱은 4분의 1이라는 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결국 p햇 q햇이 4분의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것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의 q햇인데 여기 이 p의 q햇 대신에 제일 큰 값 p의 q햇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인 4분의 1을 대입해주면 그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가 되는 거야. 다시 p의 q햇의 최대를 넣게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도 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대값이 0.1 이하니까 식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 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통계적 추정도 끝이 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는 또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